경남형 긴급 재난소득이 지원됩니다. 4인 가족 기준 480만 원 이하의 소득 수준인 48만 3천 가구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군항대가 취소됐지만 꽃을 보러 오는 인파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창원시는 벚꽃명소 전체를 폐쇄하는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4.15) 총선 후보자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마산 하포구와 회원구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양산 황산마을 주차전쟁이 여야 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영 주차장 설립은 언제쯤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함안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함안 1번 확진자는 61살 함안 칠서면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지난 18일 구례 산수유 축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함께 동행한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안 1번 확진자 동선은 조사 중이며 현재 확진자는 마산 의료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남도가 긴급 재난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규모와 대상, 시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청년 실직자를 위해서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경남형 긴급 재난소득의 규모와 시기가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 1,000가구 중 48만 3천 가구, 정부 지원을 받는 20만 3천 가구는 제외됐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30만 원, 3인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요 예산 1,656억 원은 도와 시군이 5대5로 추경과 상관없이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사용해 지원합니다. 착한 소비가 목적인 만큼 지급은 선불 카드로 주어집니다. 짧은 기간, 재원이 집중적으로 풀릴 수 있게 사용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특히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용은 제외하고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목표인 만큼 늦어도 5월 안에는 모두 지원됩니다.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대책도 강화됐습니다.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 상품권의 할인율도 7%에서 10%로 다시 올렸습니다.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로페이 결제 금액의 2%에서 5%가 가맹점주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됩니다. 월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청년 실직자에게도 2달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3천 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0억 원이며 도와 시군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청년 희망 지원은 3천 명이 모자랄 경우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창원 진해 군항제가 취소됐지만 방문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창원시가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시는 진해 벚꽃명소 전체를 폐쇄하고 차량과 방문객 출입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여자천입니다. 하천 주변으로 분홍빛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해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인 여자천은 조금 이르지만 봄의 정취를 느끼려는 상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시민 안전을 위해 57년 만에 진해 군항제까지 취소했던 창원시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결국 창원시는 몰려오는 상충객을 막기 위해 출입 통제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24일부터 여자천 데크로드가 전면 통제되고 27일부터는 양방향 차량 통행과 방문객들의 출입도 제한됩니다. 여자천 이외에도 23일부터 진해 경화역 출입이 통제됐고 27일부터 안민곡의 정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이 차단됩니다. 이처럼 사실상 봉쇄 조치로 만개한 벚꽃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상충객들은 아쉽지만 창원시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된 거에 되게 아쉽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객 통제라는 초강수를 둔 창원시도 올해 봄에는 진해를 찾지 말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상충객 여러분, 세계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하시어 이번 봄만은 진해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벚꽃을 보기 위해 진해를 찾은 방문객은 약 400만 명. 코로나19 상황 속에 이제는 올해를 아쉬워하기보다 건강한 내년을 함께하려는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거제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안정화 자금 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변광용 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52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비 105억 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2만 3천여 가구에는 최대 50만 원의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또 200억 원 규모의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지원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월급 일부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변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과 장 차관의 월급 30% 반납 결정에 지지와 동참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3개월 동안 월급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로 택시업계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밀양의 6개 택시업체가 산업금을 감액해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의 6개 택시업체 노사는 최근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산업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 종사자 150여 명이 산업금 약 30%를 감면받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 8월분 요금이 감면될 예정으로 5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수도과, 하수과로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 개의 수도 계량기를 사업장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의 준비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얼굴 알리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마산 하포구와 회원구에는 어떤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지 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산 지역에서는 오는 26일 정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마산 지역이지만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 없이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선 현역 의원의 컷오프로 무주공산이 된 마산 하포구 지역에서는 후보 4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놓고 경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남현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해 출마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오선 이주영 의원을 제친 데 이어 경선을 통과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의 최영두 후보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는 현재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성정 후보가 나섰습니다.
전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위원장 정기현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마산 해원구에도 3명이 출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법무행정관을 지낸 하기남 후보가 단독 공천을 받아 5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인 윤한홍 후보가 경선을 통과해 재선에 도전합니다. 민생당에서는 창원시 의원을 지낸 이민희 후보가 나섰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창원시 마산해원구 출마 후보를 24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16일 양산 물금 신도시에 조성된 상업지역 주차난 소식 보도해드렸죠. 이곳은 1층의 상가, 2, 3층은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된 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은 물론 상가를 찾는 손님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민원이 끊이질 않던 곳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지만 지역 여야가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구지은 기자입니다. 양산 물금에 위치한 황산초등학교 인근. 얼마 전 학교 인근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주차장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교와 공원 거리는 약 6m. 스콜존 도로 하나만 끼고 있을 정도로 학교와 가깝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어떤 명분과 효율성도 아이들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지하를 파게 된다면 이 공원을 일정 기간 못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공사로 인한 소음 그리고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좀 위험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조성되면서 계속되고 있는 주차 전쟁. 공원 지하에 통합된 주차장을 마련하느냐, 택지 내 빈 집터를 활용해 여러 곳에 작은 규모로 주차장을 마련하느냐, 문제 해결을 위한 2가지 대안을 놓고 지역 여야의 대립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는 여야 간 진실 여부를 따지는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23일 양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정섭 의원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데 마치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행권에 유음을 준다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문제가 될 어떤 발언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대가 있는 게 한 필지에 8대가 되어지거든요. 가령 우리가 무료를 하고 주차 실수만 잘 된다라고 하면 160대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논리적으로 이때까지 양산시 공무원들한테 보고받았던 대로 이야기했던 것 같고. 지역 현안 사업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 간 끊임없는 공방 속에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이 확보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다음 달 6일까지 개학이 추가 연기됨에 따라 18세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문자 메시지와 SNS를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23일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선거와 선거운동 주요 내용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관련 블로그 또는 선관위 교육 영상 링크 등도 포함돼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휴대전화를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기존 3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과 참정권 교육을 개학 이후부터 14일까지 학교에서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다음 달 6일 개학을 앞두고 각종 준비에 나섰습니다.
개학 준비 지원단을 가동해 학교 방역과 위생관리, 학습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합니다. 또 학생용 마스크 500만 개를 구매해 1인당 8매를 나눠주고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든 학교에 한 달 동안 매일 소독을 하고 급식소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체계 구축에도 집중합니다. 사립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1인당 5주 수업료인 13만 6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3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제21대 총선 경남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출범식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과 김두관 경남울산 선대위원장 등 1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지역구 후보 16명과 예비 후보자 19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237명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4.15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 경남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23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총선 공약과 후보 공동공약 발표식을 열었습니다. 공약 발표회에는 경남 경제 새로운 도약 준비와 공공보건의료 확충, 골목상권 활성화 등 대표 공약 5개와 15개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 성산구 여영구 후보와 진해구 조광호 후보 등 5개 지역구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산 갑을 예비 후보와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23일 원팀 구성을 선언했습니다. 이재영 예비 후보와 김두관 의원은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승리와 국난 극복을 위해 원팀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갑을 선거구 총선 후보로 확정된 예비 후보와 함께 경선에 출마했던 김성훈, 박선미, 심경숙, 박대조, 임재춘 예비 후보도 참석했습니다. 이재영, 김두관 두 후보는 양산 갑을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며 양산 ICD 리모델링과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휴부지, KTX 역사 신설과 4차 산업 미래기업 유치 등 양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협의를 통해 공통 지역 공약으로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창원 지역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3일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공약 발표에는 창원 지역 박완수와 강기윤, 최영두, 윤한홍과 이달곤 후보가 참여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는 출마 지역에 맞는 공약을 발표하고 미래 세대의 힘이 되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통영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통영사랑 상품권의 특별 할인 기간을 연장합니다. 통영시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일까지였던 통영사랑 상품권의 특별 할인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남 내륙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경남 동부 지역은 오후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주 초반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대 2.0m의 다소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나는 곳도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